여러분은 혹시 벌레 좋아하시나요? 저는 지금 주택에 살고 있어가지고 가끔씩 하수구를 통해서 벌레가 되게 많이 올라와요. 뭐 거미라든지 지네라든지. 진짜 볼 때마다 극혐이거든요. 심지어 처리를 못해요, 제가. 그 정도로 벌레를 되게 싫어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벌레와 아주 흡사합니다. 벌레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오늘 주제가 벌레니까. 오늘 영화 휴먼 센티피드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1편이 중요해요. 이 1편이 배경이 돼서 영화 2편, 3편이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속편처럼 진행이 되는데, 일단 1편은 독일의 한 그 샴쌍둥이 분리수술을 하는 헤이터 박사의 이야기예요. 샴쌍둥이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쌍둥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렇게 두 명의 아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샴쌍둥이는 이 두 명의 아기가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의사가 이제 약간의 같은 짓거리를 하거든요, 집에서. 뭐냐면 얘가 분리를 하다 보니까 이걸 다시 합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나봐요. 지네처럼. 왜 그런 변태 같은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강아지한테 실험을 해보고 이게 성공을 해서 사람한테도 이거를 실험해서 성공을 시켜보고 싶다는 욕구가 강한데, 이게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한 사람씩 잡기 시작해요. 근데 얘는 이제 의사니까 이걸 합쳤을 때 세포였나? 뭐가 이게 일치가 돼야 합쳐지나 봐요. 그게 잘 일치가 안 됐었는데 어느 날 이제 미국인의 두 소녀가 이 독일에 놀러 오게 돼요. 걔들 이름이 이제 제니랑 린지인데 블랙핑크 제니 아닙니다. 이 제니와 린지가 파티 초대를 받고 그 파티장을 가는 길이었어요. 뭔가 가는 길이 이상해. 자꾸 산속에 나오고 풀숲이 나오고 산길이 계속 나오는데 길을 결국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웃긴 게 타이어도 펑크가 나요. 차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돼요. 린지가 제니한테 그래요. 우리 이렇게 있어봐야 어차피 고립되고 방법 없으니까 도움을 구하러 나가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니는 또 겁나 찡찡대요. 지 때문에 이 사단이 났는데 찡찡거리기 시작하면서 나가기 싫다고 막 하는데 어떡할 거야, 나가야지. 도움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서 일단 2차 혈압이 또 빡쳤고 결국 나가요. 산속으로 나가서 이제 막 길을 찾는데 밤이고 산속이면 절대 길을 못 찾거든요. 결국 길을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비까지 와요. 기온은 뚝뚝 떨어지고 제니가 여기서 또 3차 혈압 오르는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차에 있자니까 왜 나와가지고 이렇게 개고생을 하냐면서 투덜투덜거려요. 아니 도대체 누구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이 새벽에 지금 차를 타고 나왔는데, 난 저런 친구 절대 안 둬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이제 린지가 산속에서 어떤 희미한 불빛의 집을 발견해요. 거기가 이제 아까 말했던 헤이터 박사의 집이었어요. 막 여자들이 뛰어가서 살았다 하면서 이제 문을 막 쾅쾅쾅 두드리면서 차가 타이어가 펑크 났고 고립된 상황인데 보험을 부를 수 있겠냐 해서 이제 이 헤이터 박사의 집에 들어가게 돼요. 딱 들어갔는데 벽에 걸려있는 그림부터가 꼬롬해. 이게 그 샴쌍둥이의 그림을 나타낸 것 같은데 그것만 봐도 기분이 엄청 나쁘더라고요. 근데 이 물을 주겠다 하고는 부엌에 가서 전화하는 척 하면서 이제 물을 따르는데 여기 약을 타요. 누가 봐도 수면제. 둘은 또 정신없이 마십니다, 그 물을.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린지가 실수를 해요. 이 컵을 테이블에서 떨어뜨려서 이 컵을 깨거든요. 그때 약간 헤이터 박사가 엄청난 욕과 갑자기 욱하는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거기 이제 린지랑 제니는 이 사람 이상한데? 가자고 마음을 먹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헤이터 박사는 닦을 거 찾는다고 지하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닦을 게 아니라 얘들을 확실히 재울 수 있는 주사기를 챙기러 간 거였어요. 이때 도망가야지, 이상하다 싶으면. 이미 제니는 넉다운 됐어. 졸려가지고 소파에서 늘어지게 자고 있고, 린지는 이제 이상하다 싶으니까 막 필사적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얘도 약기운이 있으니까 멀쩡하게 걷질 못하는 거야. 막 이렇게 기어서 가는 거야. 헤이터 박사가 이 주사로 이제 얘들 둘이를 재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리니까 이 헤이터 박사의 지하 실험실에 이렇게 묶여있는 거예요, 팔다리가. 그러고 나서 박사가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어떤 일본인을 잡아와요. 근데 이 일본인은 또 이 여자 두 명이랑 뭐가 맞았나 봐요. 이제 이 세 명한테 수술 브리핑을 합니다. 너희들이 받게 될 수술은 인간 지네라는 수술인데 얼굴과 엉덩이를 연결시킨다. 그러니까 일렬로 이렇게 쫙 기차처럼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그냥 줄로 묶는 게 아니고 그 영화의 특성상 좀 뜯고 이래가지고 엉덩이 살과 이렇게 합쳐가지고 막 이렇게 되게 이상한, 한 번도 살면서 상상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얘들을 연결을 시켜요. 생각보다 그렇게 수술 장면이 고어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발치하는 장면이
한 컷 나오고 절제하는 부분이 한 컷 나와요. 2컷으로 5초 안에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그냥 10초 탁 넘기고 끝났거든요. 수술이 끝나고 얘들이 막 붕대로 봉합된 채로 이제 거실에 누워있어요. 마취해서 깨는 과정인 것 같아요. 얘들이 일어나는데 얘들은 당황스럽잖아. 이제 자기들이 브리핑으로 들었던 게 현실화돼가지고 난 이제 앞 사람의 엉덩이에 얼굴이 고정된 채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나 이걸 보는데 이런 소재를 어떻게 찾았을까? 아니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이런 형이상학적인 모습을 만들어낸 걸까? 감독의 의도를 당최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좀 받았던 부분인데 이 영화가 납치된 순간부터 영화 끝날 때까지 이 세 명이 울기만 울어요. 일본에는 악쓰기만 악쓰고 이게 계속 영화 끝까지 가니까 중후반쯤 갈 때쯤에 좀 피로해지더라고요. 너무 울기만 우니까. 어쨌든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 박사는 이제 이 지네들한테 복종을 바래요. 신문지 가져오라는 교육을 시키고요. 밤에는 철장 안에 가둬가지고 행동을 제한시켜버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환경 안에서 이 지네가 자기를 위해서 움직이게 계속 교육을 시키는데 인간 지네가 말도 안 들을 뿐더러 박사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그 박사의 이론은 그랬어요. 머리 쪽에 음식을 먹으면은 내장 창자가 하나로 이어져서 한 명만 먹으면 이게 이렇게 배설물로 이렇게 간다라는 이론이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지나가니까 상처도 여기에 위생적이지 못하니까 계속 덧나가지고 이 끝에 있던 제니가 이제 상처가 퍼져서 죽을 위기에 처해요. 제가 이쯤에 들었던 생각이 제니와 린지가 산속에 차를 버려놓고 나왔잖아요. 그럼 보통 요즘 같은 시대면 누군가는 보고 신고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맨 처음에 어떤 아저씨는 안 맞는다고 죽기까지 했잖아. 이 사람들이 계속 실종될 동안 경찰은 뭐하지? 라는 생각이 그때 문득 들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타이밍에 경찰이 배를 누르는 거예요. 경찰들이 막 이것저것 추궁하는데 물 한 잔 드릴게요 하면서 물 안에 수면제를 타서 경찰한테도 이 물컵 2잔을 이렇게 줘요. 한 명은 이걸 계속 마셔요. 납치살인 용의자로 지금 얘를 수색하러 온 건데 용의자가 주는 물이나 음식을 어떻게 저렇게 형사가 잘 받아 먹지? 그러다가 헤이타 박사의 어떤 자극점을 건드려서 헤이타 박사가 되게 수상적인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직감하죠. 뭔가 숨기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너 지하실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수색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지하실에 인간진의 그 3명 연결된 개들이 지금 지하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사는 보여주면 안 되잖아. 보여줄 의무도 없고 영장을 가지고 오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내가 20분 뒤에 영장 가지고 온다. 딱 기다려. 이러면서 이제 나가요. 헤이터 박사는 이제 엿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숨기려고 지하를 내려갔는데 지네 얘들이 있어야 될 곳에 얘들이 없는 거야. 박사가 엄청 당황해서 어디 갔지? 하는 순간 이 밑에 있던 지네가 그 메스로 박사의 발등을 찍어요. 그러고 이제 3명에서 합심해서 이제 막 지하실에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탈출구를 찾으려고 현관문으로 못 가잖아요. 다 기어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막 창문을 통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창문도 잠겨 있어. 근데 딱 이 순간에 헤이터 박사가 기어서 얘들 앞에 나타나요. 자기를 찔렀던 메스를 들고. 그랬더니만 이제 일본인이 자기 앞에 있던 유리 파편을 들고 대적하려고 이렇게 딱 앞에까지 서요. 와씨 전투신인가? 하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본인이 뭐라 그러냐면 부모를 내쫓고 아이를 버렸다 자신은. 그래서 신이 뭐 이런 벌을 내려도 자기는 이해한다 라는 말을 해요. 갑자기. 이 영화가 1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되면서 이 일본인의 배경이 안 나오는데 갑자기 영화 끝날 때쯤 그 얘기하면서 찔러야 될 박사는 안 찌르고 자기 목을 긋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히려 수술할 때는 그런 고아한 장면들, 잔인한 장면들이 안 나왔다가 쓸데없이 이 일본인이 하는 장면이 되게 디테일하고도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고 나서 형사가 이제 집에 도착하면서 영화가 마무리되나 싶었지만 총격전이 일어나면서 형사 2명과 헤이터 박사는 모두 죽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이 영화에 살아남은 거는 그 중간에 있던 린지 1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인간진의 1편이 끝납니다. 좀 변태 같은 영화는 맞아요. 근데 그래도 좀 긴장감 있게 그래도 볼 수 있었다? 좀 도파민이 좀 그래도 좀 터졌다라는 느낌은 좀 들었는데 시즌2랑 시즌3는 제가 봤을 땐 정말 최악이지 않았나. 이건 정말 간단하게 리뷰를 드릴 건데 이 인간진의 2는 흑백 영화예요.
이걸 왜 흑백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 눈에는 잔인한 게 덜 잔인하게 느껴지게 완충 효과를 주려고 했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던 게 좀 덜 잔인하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여기엔 이제 주인공이 누구냐면 주차 요원인 마틴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게 시즌 1이랑 어떻게 연결되냐면 진해 1이라는 영화로 나오거든요. 이 인간 진해를 자기 상상으로 한 번쯤은 실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수백 번 돌려보는 그냥 평범한 주차 요원인데 여기서 사건이 터지죠. 어떤 커플이 주차장에서 싸우는데 얘가 바로 들고 가서 얘들을 거의 반 기절시키다시피 기절시켜요. 그러고 나서는 얘들을 자기 차에 태워갖고 뜬금없이 어떤 창고를 빌립니다. 얘들이 이제 못 나가게 팔다리 다 묶어가지고 던져놔요.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반 기절시키다시피 해가지고 이 창고에다 막 넣어놓거든요. 열댓 명을. 그러고 나서 얘가 어떻게 하냐. 아까 이 인간진의 1이 이 인간진의 2에서는 영화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 인간진의 1 제작사한테 전화를 해요. Hi, Carrie Ann from Creative Acting Talent Management. You called us with an audition request for our client actress Jenny. 제니 역할로 나왔던 배우한테 연락이 와서 나 다시 출연하고 싶어 해서 이 제니가 이쪽으로 와요. 심지어 being on all fours, so I demanded in my contract that I had to have an hour-long massage every night. I mean, why would I not demand that in my contract? Oh, and the rest of the cast, we all took showers before we shot the centipede stuff because, I mean, you're close to someone's butt, you don't want to smell anything, or, you know, whatever. I'm kind of a germaphobe. 그러고 나서 이제 마틴이 인간지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즌 1과 차이점이 있다면 시즌 1은 악역을 맡은 사람이 독일의 샴쌍둥이를 해체하는 전문 의사였잖아요. 합치는 거에 있어서도 좀 의학적 지식을 썼다면 마틴은 그냥 주차요원일 뿐이잖아요. 사실 얘들을 어떻게 의학적으로 이렇게 합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야, 현실적으로. 시즌 1에 나왔던 것처럼 찢어가지고 이렇게 봉합하려고 이렇게 막 피부를 찢는데 과다출혈로 사람들 몇 명이 죽으니까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타카 있죠. 그 호치키스 같은 건데 되게 강하게 박는 거 있거든요. 저희 무대 작업할 때 좀 많이 썼던 건데 그걸로 그 엉덩이랑 입을 이렇게 고정시켜갖고 타카로 이렇게 얘들을 이렇게 고정시켜요. 되게 1차원적으로. 그렇게 해서 인간지네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 중에는 임산부도 있었어요. 이 임산부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데 마틴은 얘가 이 임산부가 죽은 줄 알고 구석탱이에다 치워놔요. 근데 이 임산부는 사실 의식을 잃었었던 거야. 이 마틴이 인간지네를 만들고 막 거기 설사약을 주입하고 되게 비인간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동안 임산부는 정신 차리고는 도망가요. 거기에 이제 마틴은 엿됐다 멘붕에 빠지면서 가지고 있던 총을 꺼내서 여기에 있는 애들을 다 죽여요. 그러고는 딱 자기 주차 요원 했던 자리로 딱 돌아가서 다시 그 진해 영화를 보면서 영화가 끝나거든요. 고어 영화 등급표에 보면은 인간진해 1이 위에 있고 인간진해 2가 거의 하층에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2는 내용도 별로 없고 우린 이런 자극적인 장면 잘 만들어요 하는 영화의 느낌밖에 안 났어요. 그래서 전 인간지네를 본다면 굳이 봐야 한다면 시즌 1 딱 그 정도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시즌 3로 넘어가야겠죠. 여기에선 이제 이 시즌 1과 2를 영화로 본 이 교도소의 이야기예요. 이 교도소장은 빌보스라는 캐릭터인데 아까 전에 시즌 1에서 나왔던 헤이터 박사 역할을 했던 배우가 이제 연기를 했고 그리고 이 옆에 감옥에 이제 회계 일을 하고 있는 드와이트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드와이트라는 인물은 시즌 2에 나왔던 주차요원 그렇게 이제 캐릭터가 바뀌어서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주지사가 이 감옥에 찾아와서 교도소장에게 한마디 하죠. 너희 감옥 다른 감옥에 비해 예산 너무 많이 나와. 2주 뒤에도 이 예산이 줄지 않으면 여기 직원 싹 다 바꿀 거야. 협박하고 이제 주지사가 가요. 그때 이제 이 회계사가 얘기해요. 얘들 전체를 진해로 만들어버리면 음식 하나로 끝난다. 이러면서 이러면 예산이 엄청 삭감된다라는 얘기하면서 소장이 거기에 혹해요. 맞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감옥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진해로 연결하기 시작해요. 왜 감옥 가면은 사형수나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 있고 몇 년형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몇 년형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그냥 실로 엉덩이랑 입을 꼬매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무기징역 받은 사람들한테는 팔과 다리를 절단해서 그냥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그냥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간지네, 몇백 명을 이은 인간지네를 완성시킵니다. 그날 딱 이제 2주가 지난 뒤였어요. 주지사는 보고 막 이렇게 뭔가 토할 것 같이 이렇게 하더니만 끝까지 다 봐요. 무기징역을 받고 사형수들의 모습도 보고, 또 지금 100명이 연결된 지네들도 보고, 나갈 때 뭐라 하냐면 Certainly a violation of federal ethics. God, I am fucked. You insane freaks who get the death penalty for this. 이러면서 얘가 도망치듯이 나가요. 저게 맞지, 이걸 보고 잘했다고 할 리가 없지 하고 이제 보고 있었는데, 이제 의사도 들어와요. 우리 수술 완벽히 끝났다, 몇백 명이 하나로 이어졌다, 이제 전국으로 뻗어나가자, 우리 이 수술 괜찮은 것 같다 이러면서 막 의사가 뽕이 차서 들어와요. 근데 주지사는 일단 도망치듯이 나갔잖아. 된 거잖아. 소장이 정권에서 의사 죽여요.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러고 나서 주지사가 다시 돌아와요. This is exactly what America needs. This may even get me elected president. You've convinced me. It's genius. 참나. 스토리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회계사랑 이제 소장이 끌어안으면서 우리 드디어 해냈다는데, 소장이 자기 총을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회계사 머리 이렇게 갖고 회계사 머리를 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회계사가 한 것처럼 이제 총을 쥐어주고, 그 진해 몇백 명이 한눈에 보이는 감시탑 위에 올라가서 얘가 미친 듯이 막 이런 소리 지르고 이러면서 이 영화 인간지네 3까지 이제 끝나게 돼요. 근데 저는 인간지네 3에서 좀 보기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소장이 소리를 질러요. 시즌 1에서 헤이터 박사 역할을 했던 배우가 다른 캐릭터의 차이점을 보여주려고 한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반복된 소리 지름과 늘어지는 소리,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듣는 나도 짜증이 나서 막 뒤로 갈수록 진짜 이 사람 내가 짜증나서 패고 싶더라고. 그리고 제일 황당했던 건 결말. 주지사가 인정해줬는데 도대체 행정 직원은 왜 쏜 거야? 그리고 지는 미친 듯이 올라가가지고 왜 미쳐있냐고. 그냥 아무런 개연성도 없고, 이 영화가 시사하는 바도 없고, 그냥 MSG 같은 영화도 아닌 작품인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인간지네 1, 2, 3는 호기심으로 만약에 보고 싶으시다면 저는 1까지는 괜찮아요. 인간지네 2, 3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2, 3는 정말 망작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1은 그래도 이 장르 안에서만 본다면은 나름 그래도 나쁘진 않았다. 좀 변태 같은 상상력이긴 했지만 장르 특성을 고려하면은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봤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